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화점, 이 3년성 보석 이후의 변화들, 거기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인 형태가, 기본형이 이것이 되죠. 흑백간에 이연성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모습. 자, 여기에서, 자, 3년성을 흙이 펼친 모양입니다. 자, 100원 걸쳐가는 것은 가장 보통의 착점이죠. 여기서 제가 제일 처음 시간 때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 한 칸 낮은 협공 3년성 하고 난 이후에 흙이 한 칸 낮은 협공을 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변화입니다. 흙이 백이 걸친 돌에 대해서 응수를 하지 않고 바로 다시 변적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벌려가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변화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도 백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뭐 평범하게 한번 놔볼게요. 자, 3, 3에 들어오고, 자,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은 많이 볼 수 있는 모양이죠. 자,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걸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흙이 마늘모로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백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실전에서 특히 이 젖바둑일 경우에 이런 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백이 뭔가 좀 많이 가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 이외로 백도 탄력이 있어가지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흙으로서는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1번 이렇게 치받는다. 2번 마늘모로 한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흙의 입장이시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치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마늘모로 할 것인가? 자, 이 선택도 참 갈등이 생기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받아 볼게요. 자, 치받았어요. 치받는 수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치받아야 된다라고 익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치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자, 이걸 두고 막아야 되죠. 우선 살짝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자, 이거는 빠질 수는 없죠. 이는 끊어지면은 흙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이어야 되는데 넘어가고요. 뭔가 이렇게 막아놔야 되죠. 나오는 수가 기분 나쁘니까 막아놨습니다. 이때 백이 이런 정도 이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 어떨까요? 과연 흙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과연 흙이 좋으냐? 뭔가 흙이 어정쩡하죠. 어정쩡합니다. 이 정도로는 흙이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공부인데요. 자, 백이 뭔가 이렇게 보통이라면 이렇게 치받아 가지고 돼야 되는데 의외로 만만치가 않죠.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반전일수록 강렬하게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두어서 그 승기를 잡아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늘모로 뜨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100은 밀고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젖힙니다.
자, 여기에서 100도 고민이 빠지는데요. 자, 100으로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의 고민은 뭐냐 하면요. 끊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뭐 붙여서 마늘모로 붙여서 넘어갈 것인가. 자, 100도 고민에 빠집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이 먼저 아이고 뭐 모양도 모르겠다. 일단 다 연결하고 보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연결하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밀고 나오겠죠? 네. 여기에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 모양에 약점이 있을 때는 바로 막으시오. 약점이 없을 때는 약점이 있을 때는 늦추시고 약점이 없을 때는 바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흙이 바로 막는 수는 끊어졌을 때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한번 늦춰야 됩니다. 늦추고 나올 때 그 다음에 막는 것이 좋겠어요. 약점이 있을 때는 늦추어라. 약점이 없을 때는 바로 막아라. 이것이 바로 요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이 하나 젖혀두겠죠? 놓고. 자, 다른 수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 100이 완성형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한 칸 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한번 단수를 치게 되겠습니다. 100은 뭔가 흙 모양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만히 있겠죠? 또 여기에서 들여다봅니다. 자, 이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100은 차마 수는 못 두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흙이 다 굳어지죠. 그리고 아직 여전히 100이 못 살아 있습니다. 차마 이렇게는 못 둘 것이고 100은 뭔가 그래도 또 흙의 약점을 노리려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물론 여러 가지 수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자 씌우는 수도 현재의 모양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를조로 받았어.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100이 지금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100이 뭐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죠. 이미 살아도 흙에게 엄청난 세력을 제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100이 힘듭니다. 또 뭐 그냥 순하게 지켜도 흙이 전혀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좋지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마늘모로 붙여서 넘어가는 것은 100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변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100이 끊어 볼게요. 자, 끊을 때 이번에는 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흙이 자, 보세요. 1번 단수를 친다. 단수 친다. 2번 가만히 뻗는다. 어느 쪽일까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단수를 칠 것이냐 가만히 뻗을 것이냐. 자, 이것도 갈등입니다. 갈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갈등이 생기죠? 자, 이것은 정답이 뭐냐면 뻗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수를 치면 안 될까요? 왜 단수를 치면 안 되느냐 하면 보세요. 단수를 치면 안 되는 이유가 100이 뻗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이 뻗어주면 물론 당연히 넘어가서 이건 100이 양분된 모습이니까 흙이 나쁠 게 없겠죠. 그런데 100에게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만 견딥니다. 이렇게 견뎌요. 자, 패를 하려고 해볼게요. 끊었습니다. 자, 100이 따냈는데요. 자, 초반에 팩감 있습니까? 초반 팩감 없죠. 만약 흙이 패를 치면 완전히 흙 모양은 초토화되죠.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이 패는 흙이 부담스럽죠. 오히려 흙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패를 못한다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호구를 치고 이번에는 거꾸로 100이 이 자리를 두어버립니다.
자, 백이 여기를 또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흙 모양에서 백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사는 모양이 되었죠. 아까 모양하고 비교해 보시죠. 이 모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모양하고 이 모양은. 그래서 이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냐?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단수 치는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만히 뻗는 수가 좋겠습니다. 뻗고요. 물론 백이 쌍립을 쓰면 넘어갑니다. 이건 뭐 흙이 나쁠 게 없죠. 그렇다면 백이 차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단수를 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뚫고 나올 때 여기에서 백이 가만히 이렇게 한 점을 단수를 치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백이 한 점 가만히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를 뻗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뻗으면요. 백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를 뻗어야 되는데 이러면요. 이거는 흙이 다음 수가 없어요. 예, 뚫렸죠. 이거는 백이 뚫고 나왔습니다. 중앙으로. 그때 이거는 좀 기분 나쁜 모양입니다. 흙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백이 이렇게 가만히 단수를 칠 때는 여길 두셔야 됩니다. 이 수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 그러면 나오면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럼 이제는 뻗을 수가 없죠. 따내야 되는데 단수 몰고 연결하게 됩니다. 아주 백 모양이 뭉쳤죠. 우형이 되었습니다. 이건 물론 말할 것 없이 백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마법이 백이 가만히 단수를 칠 때 여길 두시라는 겁니다. 그냥 따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혹을 치고요. 네, 백이 무겁죠? 예, 무거워 보입니다. 백돌이 뭉쳐가지고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키포인트는 네, 이렇게 단수를 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서 자, 흙이 뻗게 되는데 잘 뻗었을 때 자,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백이 쌍립을 써야 되겠죠. 쌍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합니다. 붙였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이 붙여갈 때 참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바둑에서는요, 오히려 판단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읽기 부분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바둑이 되시면요, 오히려 수읽기는 쉬워요. 외골수라서 판단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이쪽으로 할게요. 1번, 뻗는다. 2번, 젖힌다. 자, 어느 쪽이 좋겠느냐.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젖혀야 되느냐 아니면 뻗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는요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자, 뻗기가 쉬워요. 혹시 한 점이 그 백에게 잡히는 거 아닌가 해서 뻗기가 쉬운데 이렇게 뻗으면 단수 몰고요. 또 밀고 나갑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놔야 되죠? 이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요. 이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전투가 됩니다. 또 100원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계속 뻗으면 자 이점에 두고 상변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아까 모양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이 판단이 어려운데요. 젖혀야 됩니다. 젖히면 상대가 끊어오겠죠. 네, 끊어왔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끊어올 때 저기를 단수 치면 자, 어떨까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제. 따내고 땄습니다. 여기서 여기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패를 건다는 거예요. 자, 여기 키포인트인데요.
패를 걸게 되면 자 따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요. 백은 패를 이겨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흑이 만약 패를 이기는 경우에는 거의 백이 거의 죽는 형태예요. 백 전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백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모양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자 예를 들어 뭐 좀 뭐 그냥 이런 정도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흑은 아주 큰 자리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백이 발이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벌써 백이 진부족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령이 이 큰 자리로 간다는 거, 큰 자리로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면 이 모양에서 키포인트가 이렇게 붙여올 때 젖히라는 것입니다. 젖히고 백은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뒤로 단수를 쳐야 되고 따내면 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패를 유도해서 아니면요 바로 패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 슬슬 걸쳐서 패감 공작을 가도 됩니다. 그럼 역시 패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오면 역시 비슷한 모양이 되죠. 백은 뭔가 패를 이겨도 제자리 걸음이고 흑은 뭐 패를 져도 뭐 아무런 피해가 없죠.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흑으로서는 재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까지 백이 올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치 받는 수로 알고 계셨지만 이 수는 조금 미온적이다는 겁니다. 조금 온건한 수라는 거죠. 역시 강렬한 수가 좋겠죠. 초반전일수록. 그래서 결론은 네, 이렇게 마늘모로 하는 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먼저 하나 젖혀둬도 상관없어요. 막아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백이 먼저 하나 젖혀둔다고 해가지고 별로 뭐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오히려 젖힌 수가 더 악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끊어둔 점이 더 흙 모양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더 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아두실 부분은 이렇게 마늘모로 하는 수가 강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래 모양으로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모양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100원 여기까지 못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선호하죠. 높게 가는 거를. 왜냐하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뜨면요. 네, 이렇게 뜨는 모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흙이 딱 지켜버리니까 너무 좀 다음 모양이 없죠. 백이. 그래서 백이 여기 조금 불만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또 강하게 한번 올인해 볼까요? 왠지 또 올인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런 모양에서 상식적인 수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날일자로 두고 받고 네,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 이 정도도 조금 미온적인 것 같다. 더 강력한 수는 없을까? 자, 좀 더 강하게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프로 기사들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아주 엉뚱하게 치받는 수가 좋아요. 치받는 수가. 자, 여길 뻗으면 계속 이렇게 덮치기로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아까보다 흙 모양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오죠. 훨씬 더 큽니다, 모양이. 자, 이렇게 좀 괴상망측하게 보이는 이 치받는 수가 굉장히 실전적인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한 칸 뛰는 수는, 이렇게 뻗는 수는 좀 둔탁하게 보이니까 한 칸을 띄워보겠습니다. 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뜨는 수가 또 강렬합니다. 같이 붙이는 수가요. 왜냐하면요. 못 젖힌다는 거예요. 젖히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차 없이. 자, 이렇게 백이 뚫고 나오려고 해도 그 다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자니 쭉쭉 뻗어가지고 아유 엄청나죠. 흙 모양이 엄청나고요. 좀 뭔가 이렇게 모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변화를 구해봐도 쭉 뻗었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네,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양은 백이 잘 안 되고요. 이렇게 붙여와도 백은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뭔가 굴욕적이죠. 역시 이렇게 날을 쩔어 갑니다. 흙 모양이 최대한도로 지금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실전적인 수법, 이런 수법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모양은 별로 없겠죠, 그죠? 자,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실전하실 때 상당히 좀 참고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요 정도로 모양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백의 입장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런 모양 한 번씩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걸쳤는데 흙이 이렇게 밑으로 처진 날일자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백의 입장이에요. 예, 이해로 만만찮아요, 이 모양. 그렇죠. 다음 뭔가 막연하죠. 이때는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수가 정답이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변적으로 한 칸 띄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예, 밑으로 날일자로 쑥 달려버리면 모양이 다 깨지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걸 교환하고 났어요. 여기를 갑니다. 이렇게 건너붙이면 끊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기분 같아서는, 기분 같아서는 확 이렇게 뻗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모양을 살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자,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자, 넘어갈 수는 있지만요. 자, 모양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거 감당이 어떻게 됩니까? 감당 안 되죠? 자, 모양 보시죠. 완전히 다 뚫리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뚫려가지고는 완전히 망했어요. 모양이 안 되고요. 자, 다시 보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좋다는 거죠. 먼저 변적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본 후 흙이 받으면 건너붙이는데, 자, 꺼내야 될 여기까지 필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밖에 못 둡니다. 이렇게. 이때 이렇게 뻗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잡으면 두 칸 띄는 수가 좋아요. 예, 행마의 틀이죠. 기본 틀입니다. 행마의 틀입니다. 이렇게 두 칸 띄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참고사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런 거 끊는 게 싫더라. 이렇게 막 그냥 에따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끊어온 수가 싫더라. 끊으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건요. 다 끊는 거는 보고 합니다. 봐주겠어요? 끊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끊어지고 난 이유를 다 생각하고 둡니다. 행마는. 이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쌍립 써야 되죠. 단수 치고 뭡니까? 딱 알맞게 날일자 장문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들은 다 백이 계산을 하고 둡니다. 무탁 두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끊어지고 난 이유를 더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칸을 띄는 것이 경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흙이 그렇다면 이렇게 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끊었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위험이 되지 않느냐. 그건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건 흙도 모양이 생기죠. 이 정도는 백이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둡니다. 여기를. 예, 여기가 또는 수가 아주 아니면 좀 더 많이 한 가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일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단수 치면 안 되느냐? 백이 다 버리려고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내고 여기까지 줘버립니다. 자, 이 정도만 이렇게 지켜둔다 하더라도 흙이 물론 우변을 지켰습니다만은 하변의 흙 한 점도 뭔가 외로워졌고 이 자체는 흙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모양 같으면 이거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네, 이건 좀 판단하기 조금 어느 쪽이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백은 가볍게 또 간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알아두셨죠? 상대방이 이런 모양에서 처진 날일자로 이렇게 받아올 때는 네, 변적으로 백이 한 칸 띄어두는 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붙인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예, 이런 모양에서는 이 수습하는 방법을 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연성에서 다시 변적으로 가는 모양은 예, 요 정도로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시 기본형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좀 아래쪽으로 한번 걸쳐볼게요. 자꾸 위쪽으로 하니까 눈이 좀 피곤하시죠? 자, 아래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협공. 네, 이협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상세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요즘 보면 이 화점에서 협공하는 모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즉 제일 전통적인 한 칸 낮은 협공, 그리고 두 칸 높은 협공,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 프로들의 그 기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예, 이 모양도 나오죠. 이렇게 두 칸 낮은 협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요즘에는 보면 이 두 칸 낮은 협공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변화들이 쭉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죠. 좌우지간 예, 이 세 가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한 가지 과제는 다 했죠. 한 칸 낮은 협공의 변화는 제가 예, 4시간 20분에 걸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두 번째 과제,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백이 이렇게 왔다라고 봅시다. 이때 흑으로서는 가장 좋은 정석 선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으로서는요. 가장 보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보통이라면 3,3에 들어가는 것인데 3,3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한 가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백이 하나 일단은 걸쳐두겠죠? 걸쳐두고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백이 재차 상변을 걸쳐가겠습니다. 물론 흑도 협공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보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모르게요. 백이 좀 넓어 보입니다. 느낌에. 제 느낌으로는 백이 좀 넓어 보이고 왠지 좀 바둑 자체가 미세한 개가 바둑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만이 흑 모양이 너무 옹기종기하죠. 근데 이 자체가 불만입니다. 저는 흑으로 바둑 둘 때요. 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흑으로서의 바둑의 바람직한 모양은 대 모양이 나와가지고 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흑바둑의 가장 모범적인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작은 모양들이 나타나는 자체가 벌써 불만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이죠.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너무 예, 죄송합니다. 말이 좀 극단적인데요. 예, 어쨌거나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정석이라도 이 정석이라도 제가 이때까지 쭉 수많은 무슨 시합에도 나가보고 또 인터넷 대국도 해보고 쭉 해봤을 때 승률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승률을 생각할 때 제가 흑으로 이렇게 3-3을 파가지고 이겨본 경우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뭔가 취향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강의입니다. 예,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의가 제 스타일이지 절대 제 말이 진리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제 주관적으로 조금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3-3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여기에서는요. 저는 이걸 권합니다. 자, 백이 이렇게 두 칸 높은 역공을 할 때는 양걸침하는 수가 타이트합니다. 네, 이 수를 권하고 싶어요. 이 수가 아주 타이트하다. 초반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 타이트하게 강렬하게 두는 것이 좋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길 두면 백으로서는 뭔가 지금 붙여야 되겠는데 붙이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예, 아래쪽에서 붙일 것이냐 아니면 왼쪽 편에서 붙일 것인가 이렇게 갈등이 좀 생기는 장면인데요. 먼저 이쪽으로 붙이는 것도 해보죠. 이것은 과거의 방법이죠. 예전의 방법입니다. 공격하고 싶은 반대편에 붙여라. 이건 옛날에 이제 많이 쓰여졌던 모양인데요. 예전에 이 형태는요. 어떻게 됐냐면 흙이 젖히고 백이 뻗을 때 자, 여기에서 흙으로서는 3-3에 침입하는 수가 가벼운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게 돼요. 잡아야 되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하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두고 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게 되면 아니면 뭐 3연승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왠지 흙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백은 왼쪽 편은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있죠.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모양은 흙 쪽에 아무래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백이 그러면 이쪽으로 막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이 모양은 안 되는 것이 흙의 실리가 너무 큽니다. 이 모양은 예, 이것은 백이 아마 바둑책에도 나와 있죠. 백이 당한 모양이에요. 이건 좋지가 않고요. 여기에서는 백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면 혹으로 막아야 되는데 3-3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흙 쪽이 좀 빨라 보입니다. 발이 빠릅니다. 이것은. 그러면 백으로서는 이쪽을 붙이게 됩니다. 아래쪽을 붙이게 돼요. 자, 붙이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3-3을 파볼까요? 여기 3-3을 파면 이 모양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이 두텁습니다. 두터워요. 정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한번 써보는데요. 흙 쪽이 엷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흙에서 한 이 정도로 견제하고 싶죠. 그죠? 하변에 걸치면 백 모양이 커지니까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견제를 하고 싶은데요. 자, 걸치게 됩니다. 봤죠?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좀 어정쩡한데요. 여기 두자니 이쪽에 닿았을 때 좋은 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 못하게 미리 걸치면 한 이 정도 받아볼게요. 뭐 여기도 뭐 물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받고 자, 흑도마 이런 정도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백으로서 한 이 정도 두고 나갔으면 이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진행을 해보니까 잔잔한 바둑이 될 것 같은데 느낌에 뭔가 백이 두터워 보이죠. 그래서 정석 하나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바둑을 두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대충 초반에 대충 이 정석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정석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봅니다. 그것이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제가 실전에서도 느껴봤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백쪽에 점수를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백쪽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기 다갔을 때 이것도 두텁고요. 이렇게 되는 모양도 백이 두터워 보입니다. 치바드도 마찬가지예요. 딱 늘어두면 또 나중에 뭔가 이렇게 호구 치는 수 다 듣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 자체가 100쪽의 점수를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호구되는 자리가 급소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선택이 되겠고요. 자, 100이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을 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뚫고 나갈 것인가. 또 여기도 또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은. 여기도 또 갈등인데요. 자, 이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뚫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인가. 자, 이게 밀고 나가는 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느낌이 왜냐면 이렇게 되면요. 한 번 더 밀어야 되는데 물론 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 뚫 바는 아닌데요. 뭔가 먼저 백에게 좌변에 실리를 또 주었다는 자체가 조금 불만스럽죠. 네, 그게 불만스러운데요. 전혀 못 뚫 건 아니에요, 흙도. 전혀 못 뚫 바는 아니지만 상대에게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실리를 주었다는 자체가 조금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백이 바로 막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막으면 기세약상 끊어야 되죠. 끊고 그러면 백도 기세상 끊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요 변화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흙은 젖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백은 꽉 있겠습니다. 꽉 있고 여기에서 흙은 이렇게는 못하죠. 빠지고 놓으면 끊어서 이거 흙이 망했습니다. 그죠? 안 되죠. 한 점이 축으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흙이 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흙이. 자,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당히 난전이 되겠네요. 굉장히 복잡한 바둑이 됩니다. 네, 어렵네요. 이것은 저거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상당히 난전이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그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주변의 환경에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축료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축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축이죠. 한 번 더 몰면 됩니다. 바로 모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본데요. 한 번 더 몰기 때문에 축이 되겠죠.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밀고 그 다음에 두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러고 나서 이거를 두고 그죠? 이 수를 두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느냐.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은요. 실전에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비슷하게 된 모양. 많이 나온 모양인데요. 이 모양은 흙이 꼬부렸을 때 저는 말이에요. 이 모양 흙 쪽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흙 쪽에 100보다. 왜냐하면 좌변을 보면요. 나중에 흙이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보면 좀 이건 물론 이 모양은 있습니다. 이 맛은 100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변에 전개하는 수는 있는데요. 좌변 모양을 보면은 여기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흙이 나중에 여기 하나 선수하고 여기를 둬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날일자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럼 뭔가 백도 뭔가 중앙으로 이렇게 행마람 해볼까요? 한 이 정도? 하여튼 행마람 막는 게 또 선수죠. 귀가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두면 물론 백도 하변의 틀을 잡았습니다만은 흙도 좌변에 이렇게 쉽게 모양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오시는데 물론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죠? 자세히 살펴봐야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흙이 나오고 백이 막을 때 끊는 변화. 자, 이렇게 끊을 때는 백도 같이 끊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죠? 자, 끊게 되고요. 흙은 젖히고 막고. 자, 물론 백은 호구 칠 수도 있습니다. 호구 치는 거, 뭐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가장 눈에 들어오는 쉬운 걸로 있는 걸 할게요. 자, 이었을 때, 자, 하나 살펴볼게요. 왜 아까처럼 밀고 했느냐? 그 이유는, 자, 여길 밀고 놓을 때, 놓았죠? 놓았을 때, 지금 이 모양에서, 네, 이 모양에서 왜 흙이 여기를 끊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끊느냐? 여기에서 끊으면 이걸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거를 하면 이수를 두면 백은 반발을 못합니다. 그죠? 회돌이 축이 있으니까 반발을 못하죠. 백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흙이 여기에서 흙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밀 때 백이,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백이 젖힐 때는 반드시 이거를 끊어두고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해두면, 자, 이 시점에서 먼저 단수 치면 어떠냐? 먼저 단수 치고 빠질 때 해도 똑같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걸 하면 아까와 동일한 수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 약간 찝찝한 부분이 뭐냐면, 요렇게 할 때요. 백이 요렇게 놓을 때, 여기 좀 찝찝합니다. 예, 요렇게 두는 수가. 받으면, 여기를 뻗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먼저 교환이 되어가지고, 이 수가 선수가 되질 않아요. 선수가 되질 않죠? 그렇다면, 회돌이 축이 아니에요.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망했죠. 백이 뭐 한 칸만 뛰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밀고 나가 해도 돼요. 요렇게도 넘어가고요. 뭐 어떤 수 다 됩니다. 뭐 한 칸 정도가 무난하겠네요. 예, 이렇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흙이 망했습니다. 이거는 흙 요석 5점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먼저 단수 치면 따내야 됩니다. 그죠? 따내면 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바꿔치기 모양이 되겠네요. 바꿔치기 모양입니다. 이건 뭐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백도 못 들 바는 아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백이 단수 칠 타이밍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밀면 그럼 백이 먼저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 또 달라요.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 백이 먼저 단수를 치면 지금 단수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럼 먹게 됩니다. 그럼 지금 따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양은 또 어떠냐? 이거는 이렇게 내가 아까 이렇게 된 모양하고 다른 게요. 지금은 흙이 여기 따낼 이유가 전혀 없죠. 중앙으로 뛰게 되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흙이 나쁠 게 없죠? 중앙으로 뛰어 있는 흙 자세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수순이. 자,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했나 하면, 자, 지금까지 모양은 외골수의 진행인데 여기에서 흙이 먼저 밀으라는 거죠. 여기서. 왜냐? 그냥 여기를 두면 이 점을 먼저 당한다는 거예요. 백에게. 이 점을 당하니까 흙이 그 타이밍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없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것도 가능한가 모르겠네. 먼저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를 둔다. 이것도 가능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밀면 되니까 뭐 별 차이는 없네요. 별로 차이는 여기를 하고 지금 이걸 둬야 되니까 비슷하네. 이걸 빠져도 미니까
큰 차이는 없네요.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보통의 모양인데요. 빠지고 밀고 젖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보통 실전에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를 두고 두 번 밀어가고 그 다음에 백은 살아두고.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흙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좌변에도 뒷맛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와 끊는 변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흙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늦추어서 물론 못 뜰 바는 아니지만 좀 진행해 볼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띄고요. 한 진도 떠야 되겠죠. 붕 띄워둡니다. 이해로 같이 이렇게 모양이 없어지는데 아무래도 실리가 조금 돋보이죠.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또 나중에 백이 또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막아갈 때 또 약간 기분 나쁜 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막을 필요 있겠나 이거죠. 그냥 쑥 늘어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흙은 실전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둘까요?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때 말이죠. 백으로서는 어떻게 둘 것인가? 요것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1번 이렇게 한 칸 띄워 붙인다. 2번 두 점머리를 두들긴다. 자,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세요? 이해로 이 부분도 좀 어느 쪽인지 판단이 좀 어려우시다라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요. A냐 B냐 이겁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어느 쪽이냐 하면 자, 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들길 때는 자,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들길 때는 반드시 축관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관계가 유리하면 두들깁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앞전에 했던 모양하고요. 지금 모양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흙이 나옵니다. 지금 모양에 늦추는 것은 아까하고 달라요. 자, 먼저 두 점 단수되어 있는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백이 대각수를 둔 모양이거든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오면 이 교환 자체가 벌써 백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백이 꼭 좋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큰 악수를 두었죠, 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요. 백이 늦출 수는 없고요. 바로 막아야 되는데 자, 끊게 됩니다. 자, 아까 모양하고 지금 모양하고의 그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되는데 자, 이 모양은 제가 호구를 치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호구 치는 거로 강의를 드렸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흙은 이걸 두고 이걸 둬야 됩니다. 이때 축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축이 안 되면은 백이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모양은 축이 안 된다면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걸로 바둑이 한 판이 끝나죠. 그냥 바로 다 죽습니다. 그죠? 바둑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판단의 기준은요.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이 만약에 백이 불리하면 이건 아까와 똑같은 모양으로 돌아가죠. 앞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흙 쪽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흙 쪽이 아무래도 흙이 좀 더 두터워 보입니다. 백 모양보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고분에서는 안 뚫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고 벌리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 갔으면 이렇게 중앙으로 띄고 상당히 얼렁덜랑 모양이 되는데 뭔가 모르게 흙 쪽에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만약에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축이 관계가 있는데요. 축이 이 분리할 때는
흙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 축관계가 있는데요. 요런 부분은 요 정석을 설명한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요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나와 있던데요. 축이 불리하면은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모양은 백이 이렇게나 둘 다 되는데요. 이렇게나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건 이쪽으로 해도 관계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쌍립 써두면 뭔가 흙이 좀 모양이 무거워 보입니다. 흙은 양쪽이 다 급하죠. 하변도 떠야 되겠죠. 좌변도 벌려야 되고 흙이 좀 급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축관계가 있어요. 축이 유리하면 당연히 백은 여기를 두들겨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말이죠. 자,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흙이 만약에 접바둑 있어요. 한 넉 점 정도 바둑. 석점도 관계없어요. 한 넉 점 정도. 두 점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넉 점을 모델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넉 점 바둑에서 이렇게 걸쳤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올 때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두느냐? 여기까지는 그냥 정석 책대로 이렇게 붙이는 수로 많이 두었겠지만, 축관계가 있죠? 축이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두들기는 수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한번 시켜보죠. 그럼 여기에서 100은 이거는 뭐 필연이죠. 이렇게 두는 수는 필연인데 자 단수를 쳤습니다. 뻗어버리는 거죠. 축이 안 되죠. 저하기 쪽에 흑돌의 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죠. 예, 이거는 거의 초반에 바둑이 끝이 나버립니다. 축이 안 되면 이렇게 백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이해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축이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요. 축관계 보고 축이 유리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두들기시라는 거예요. 축은 좀 전에 그 회돌이 모양 있죠. 그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해도 여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기본 형태로 가서 자, 걸쳤습니다. 협공을 했고요. 자, 이렇게 양글침하는 수가 강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모양이었어요. 축이 관계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축이 불리하면요. 즉 백 쪽에 흙 쪽에 축이 불리하고 백이 유리할 때는요. 백이 두들기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흙 쪽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모양은 흙이 축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두들기는 수는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네, 붙였어요. 네. 이렇게 붙이고 흙은 젖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은 두들기게 되죠.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두들기죠. 예, 정석책에 보면. 그러나 축관계가 유리할 때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백이 바로 두들기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치고 예, 있게 되죠. 참고 삼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끊는 수는 예, 잘 안됩니다. 밑으로 단수치기 때문에 잘 안되죠. 그죠? 예, 잘 안됩니다. 맛보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백이 흙이 단수 칠 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고 호구를 치게 되죠. 자, 이 모양 참 무수히 많이 또 보셨을 겁니다. 무수히 많이 두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살릴 때, 자, 살릴 때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자, 보세요. 자, 나는 좌변에 호구를 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하변에서 한번 젖혀보고 싶다. 자, 여러분이 이 모양에서 흙이라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젖히는 수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좌변에 호구치는 수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판단이 잘 안 쓰시죠? 예, 이거 과거에 굉장히 모양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자, 네,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어느 쪽이 좋은지.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볼까요? 네. 자, 네,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일 먼저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요. 호구 치는 모양을 많이 했었어요. 호구를 치는 모양을 많이 했는데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연결했죠? 여길 다가 쓰게 돼요. 그때 흙은 뭔가 이런 식으로 네, 이 모양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 근데 이 모양은요. 왠지 흙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 두자니 여기 들여다 보이는 점이 너무 아프고요. 그렇다고 흙이 먼저 들여다보자니 이게 활용이 아닙니다. 활용이 아니에요. 별로죠. 여길 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버리면 괜히 흙이 좌변도 무겁고요. 하변의 모양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구 치는 수가 제일 처음 모양에서는 등장을 했는데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예, 과거에 프로들 기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호구 치는 수는 이외로 결과가 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 들여다보는 점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요. 뭔가 좀 이렇게 능률적으로 되는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지금 모양은 백이 이 자리에 놓는 것이 하변 모양에 대해서 선수가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좌변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막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날일자로 치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고 나가고 놓을 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겠죠? 이때 백이 이렇게 뻗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따내면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이 하변 모양을 살려야 되는데 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는 모양이 자, 젖히면 맞고요. 놓으면 이렇게 단수 치게 되는데 패가 됩니다. 이 패 모양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를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패 모양이 돼서는 흙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좌변에서 흙이 호구를 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보면 탁 백이 이런 근처, 이런 근처, 이런 근처가 전부 다 백이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 자체가 선수가 된다는 것은 좌변의 흙 모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로 좌변에 이 흙이 호구치는 수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실전해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이긴 하지만 이해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수는 여기입니다. 이 호구치는 수로 이쪽으로 가는 수가 예,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못 젖힐까요? 가장 예, 원초적인 본능 끊는 수죠. 네, 끊는 수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이 당장 이렇게 끊으면 그럼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느냐? 그것은요. 일단 뒤에 대한 대책을 접어놓고요. 이게 너무 아픕니다. 이 수가. 이걸 뭐라고 하죠? 예, 바둑에서는 이렇게 놓는 것을 꿀밤이라 그러죠. 꿀밤. 바둑에서 꿀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맞는 매 중에 꿀밤이 제일 무서워요. 꿀밤에서 자꾸 맞으면 나중에는 회복 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꿀밤이 무진장 아픈데요. 자, 이거 한 방 맞음으로써 백의 모양은 우형이 되었고 흙 모양은 아주 중앙적으로 이렇게 산뜻하게 됐어요. 자, 일단 꿀밤을 하나 주고 나서 이렇게 날일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둘 수가 없어요. 백이.
자,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도 또 하나 제가 잠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 오늘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1번, 한 칸 뛴다. 2번, 바로 막는다. 자, 어느 쪽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칸 뛰어야 되느냐? 아니면 앞을 바로 콱 막아버리느냐? 자, 이것도 참 판단이 잘 안 서치죠. 그죠? 그런데, 네. 진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뭐라고요? 올인 전략이 좋다고 했죠. 올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행마 부분에서는요. 거의 목숨 걸어야 돼요. 바둑에서.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됩니다. 자, 두들겨 됩니다. 참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앞전에는 자기 약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막아라. 약점이 있을 때는 비켜받아라. 누누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이제는 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참 이게 제가 강의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행마에는 어떤 식으로 법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마가 가장 난해한 부분인데요. 딱 어떻게 명료하게 A는 B다라고 이렇게 딱 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뭐냐 하면요. 젖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러받으면요. 뻗게 됩니다. 그럼 어딜까요? 뭐 이런 정도 뜨는 것이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인데 자, 이렇게 백이 나를자로 싹 시원하게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여기 또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흙이 과연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흙 모양이 좀 어정쩡하죠. 뭔가 백은 뭔가 중앙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를 내미는 데 비해서 흙 모양이 뭔가 어정쩡해요.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하는 거죠. 시원하게 한번 돌을 머리를 내밀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왜 못 둘까요? 네, 백이 끊어오는 수가 두렵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포스러운 부분, 끊는 점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뻗어버리세요. 왜냐? 축이 안 된다 이거죠. 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축이 안 되죠.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단수 몰아볼까요? 나갔습니다. 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길 둡니다. 막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느냐? 근데 이건요. 이 모양은 귀도 못 살았네요. 예, 백이 귀도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자, 막상 흙이 이렇게 뻗어도 백이 할 말이 없죠. 그럼 이제 백이 꼬리를 내려야죠. 왜냐? 지금 당장 뭔가 뚫다 보면 흙이 노리는 건 이거죠.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면 당장 하변이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이 날라오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받아야 되죠. 자, 이렇게 받으면 자, 이제는 흙이 행마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여기 두었습니다. 네, 뛰게 돼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백은 바쁩니다. 하변에 백도 있죠. 중앙도 있죠. 자, 이렇게 두어 나가면 저희가 뭐 하변에 이렇게 공격해도 되고 이것은 흙이 설렁설렁 가도요. 전혀 흙으로서 바쁠 게 없어요. 이 모양은.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앞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을 때는 그렇다면 백은 이 끊는 수는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혹을 칩니다. 이렇게. 한번 단수 쳐볼게요. 네, 있고요. 결국 약점 때문에 이렇게 떠야 되죠? 끊어갑니다. 뻗기에는 역시 뻗어서 이쪽은 백이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을 준다면 빵 때리면서 아유, 이건 흙이 아주 두텁죠? 두텁습니다. 아까와는 달라요. 모양이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행마에서는요, 돌 하나하나가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예,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늦추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뻗어가요. 이렇게 하면 계속 중앙으로 갑니다. 자, 한눈에 보기에도 흙이 시원시원하죠? 끊어가면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단수 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어서 흙이 나쁜 모양이 아닙니다. 백이 훨씬 더 무거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행만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물러서는 순간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되고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젖혀갈 때 백이 끊는 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끊는 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백은 뭐냐? 이 꿀밤을 맞는 자리, 꿀밤. 이 자리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뻗어야 되고, 왜 뻗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뻗고 흙은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구를 치면 백은 이제 좌변에 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끊었을 때 흙은 잠시 좌변을 보류하고 하변에 예, 이렇게 날일자로 이렇게 지키는 수, 이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켜두고요. 자, 여기에서 백이 한 수 더 손질을 하면 흙도 이렇게 둡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모양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좋아 보이십니까? 과연 흙의 모양이 좋은가? 아니면 백이 좋은가? 자, 저는 말입니다. 흙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세히 보면 백 모양보다 좌변에 편중되어 있는 백 모양보다는 이 우변에서부터 하변까지 쭉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 있는 흙 모양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또 참고사항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는 안 되느냐? 자, 하나 빠져두고요. 네, 물론 다르게도 있습니다만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되면 하변에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흙으로서는 뭐 이렇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알기 쉽게. 예. 살아도 망했죠. 네. 아주 거대한 흙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하변이 좀 넓어 보여도 뭔가 이렇게 흙 모양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이렇게 짚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여길 둡니다. 자, 막으면 밀고 올라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것은 백이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하변 모양도 삭감하기가 이해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 좌변의 모양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수 몰고 맞게 돼요. 자, 여기에서도 좀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백이 그냥 잡으면 예, 두 칸 벌려둡니다. 두 칸 벌리고 백이 요 자리에 두면은 손 뺍니다. 큰 발빠르게 가요. 이런 데 놓으면 가볍게 다 버티면 됩니다. 별게 없고요. 문제는 백이 끊어올 때 이야기인데요. 끊어올 때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반드시 예, 이 일선을 단수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이 모르고 따내면 단수를 치게 돼요. 이런 자리 아무리 뚫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나 하면 이거 따내고 나면요. 백이 실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실속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막상 이렇게 단수 치고 오면요. 백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 백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요. 또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옆에 생각할 때 백이 한 점 따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기를 한번 뜬다 칩시다. 좌변을 공격하려고요. 역시 여기 따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막 공격하려면 막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흙은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를. 집부터 다 빼앗고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백이 집이 하나도 없죠, 이거. 근데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한번 떠볼까요? 자,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좌변에도 집 나니까. 자, 모양 한번 보시죠. 완전히 백이 알그지 됐죠?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은 흙이 한 점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빵 때림을 선수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시라는 거예요. 요게 쉬워 보이지만 이 학업자분들에게는 이 수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선을 먼저 단수 치고 다시 변 쪽에 단수 치고 벌린다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백이 여기 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해두고 더 뜨는 거 아닙니다. 흙이 선수로 간다는 거죠. 이런 자리는 아무리 떠봤자 가볍게 버티면 돼요. 별게 없습니다. 가볍게 흙은 뚫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뭔가 뚜렷하게 크게 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변에도 손질하지 않으면 흙에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수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 모양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걸 단수 치고 자, 이 시점에서 참 판단이에요. 바둑세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판단하는 부분. 젖히는 판단이 좋았다는 겁니다. 젖히고 호구 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편한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흙이 호구를 치는 수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반발하는 수는 이런 자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구 치는 수보다는 이쪽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한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변화는 없겠죠. 다른 변화. 한 가지 있었네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걸 단수 칠 때 요걸 잊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보통의 수순인데요. 그죠? 백이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수. 자, 이럴 때는 또 이 모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즉 일단 꺼내야 되겠죠. 기세상. 자, 백은 이렇게 버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버티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에 끊는 수와 하변에 끊는 수 맛보기로 하겠다는 것이 백의 생각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흙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 일단 요건 하나 선수하죠. 선수하고 호구를 하나 쳐보죠. 여기를 호구 치면 자 끊어야 되겠죠. 상대가 끊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볍게 호구만 치더라도 이 모양은 제가 볼 때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백이 좋지 않냐면 예전에 강의한 내용은요 뭐 여러가지 뭐 설명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명하게 하도록 할게요. 왜 복잡하냐면요 좋지가 않냐면 이것은 이걸 뻗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 이렇게 쉬어가는 수들이 다 듣죠. 선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쉬운 수가 선수로 듣는다는 것은 아주 백으로서 피곤합니다. 흙은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여기까지 치고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젖히고 자 몇 집 더 먹었습니다만은 이 중앙에 이렇게 압박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바둑세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되면 중앙의 압박이 싫어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아까보다 흙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자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벌려두면 아까보다 훨씬 더 흙 모양이 더 자세가 더 잘 나오죠. 이 모양은. 그래서 역시
수순을 생략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라는 거. 물론 옛날에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변화도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간명하게. 간명해가지고 뭐 나쁠 게 없다면 전체 뭐 그렇게 다르게 복잡을 가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 요거는, 다른 또 한 가지 다른 수는 없을까요? 흙이 한번 볼까요? 흙이 그냥 이렇게 하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막아가지고 끊는 수는 이거 하나 선수해 두고 여기를 끊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으네요. 이거는 흙이 바로 끊으면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쭉쭉 뻗으면 좌변의 실리가 그냥 막 생기죠. 그래서 역시 생략할 수가 없죠. 그죠? 역시 이 자리도 흙이 먼저 선수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자, 이 모양에 대한 변화는 다른 특별한 수는 이제 다 없는 걸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칸 높은 협공 변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수는 또 없느냐? 여기에서 이것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보통이라면 이렇게 두점머리를 두들기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이 두점머리를 두들기지 않고 그냥 이래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해놓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냐면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잘해놓고 실수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1번 막는다. 2번 뻗는다. 자,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만만한 모양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걸 알아두시면 이 모양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는요, 막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막았을 때는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 뒤의 변화는 흙 쪽이 흙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빈상을 막으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해볼게요. 끊어가지고 쭉 늘면 이건 좌변에 굉장히 백이 큰 모양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늘 수도 있고요. 뭐 느는 건 조금 그래도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호구 치니까 백이 끊는 쪽이 더 간명해 보입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꽉 막는 것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두시라는 거죠. 이렇게 느는 수. 백이 여기를 끊으면 가만히 뻗으시라는 거예요. 뻗는 이유는 또 뭐냐? 나중에 이걸 뻗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는 것도. 이렇게 잡는 것은 완전히 선수로 완전히 봉쇄당합니다. 그 백도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요게 선수가 나오죠.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단점이 조금 신경 쓰이죠. 단점이 신경 쓰니까 가볍게 요럴 때는 선수로 잡고 싶죠. 거기 잡으면 요렇게 정리하는 거. 요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끊는 것은 뭐 흙 쪽이 아주 편하죠. 편하다는 거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아니죠. 일로 끊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끊어오는 겁니다. 누가 그쪽을 끊겠느냐? 당연히 이쪽을 끊지.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올 때 과연 흙으로서는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그냥 이으면, 자, 그냥 이어 볼게요. 단수 몰고 놓을 때 호구를 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죠, 위에로. 만만치 않습니다. 백이 모양이 아주 흉합니다만은 흉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뭉치더라도 일단 백이 흙을 압박하고 있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뭔가 버티면 쉽지가 않네요. 또 다른 한 가지 볼까요?
네, 이렇게 할 때 날일자가 안 되느냐? 먼저 찌르고 여기 빠져가지고 뭔가 좀 조금 기분이 좀 시원하지가 않네요, 거기. 자,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는 기본의 행마법대로 가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단수 몰고 놓을 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두는 것은 꽉이어서 그 다음 대책이 없죠, 거기. 대책 없습니다. 다음 수가 없죠? 그렇다면 100은 어떻게 두느냐? 아마 요걸 하나 끊어두고 놓을 때 또 요거까지 축이니까 하나 그 단수 몰고 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밀고 나가면 그냥 뻗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뻗어서 놓으면 죽여도 되겠는데요? 네, 죽여도 유리합니다. 철벽이 생기죠?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뻗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내가 수 늘리는 테크닉을 한 다음 네, 이렇게 하고 만만치가 않네요. 그죠? 네, 물론 요거는 요까지 선수하고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선수하고 지금은 요걸로 하겠네요. 요렇게 여기다 놨네요. 요렇게 하는 거 완전 철벽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직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뭔가 대책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우직하게 내려오면 일단은 하나를 젖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빈 삼각을 두고 또 하나 젖혀 볼까요? 네, 젖히고 막았죠?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쭉쭉 뻗으면 별로 뭐 흙도 없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는요. 이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수요. 이렇게 함으로써 맞복이 됩니다. 즉 중앙을 도망가면 잡히죠. 잡힙니다. 그리고 네, 잡혔네요. 이쪽을 막으면 쉬워서 양쪽을 맛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좌변을 사석전법으로 가는 수가 지금은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히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알고 보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가시면 여기에서는 흙이 나쁠 이유가 없겠는데요. 자, 여러 가지 모양을 봅니다만은 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뻗었을 때 다른 특별한 변화, 다른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여기 두어서 맛보기를 하라는 겁니다. 씌우는 수와 좌변에 두는 수 맛보기가 되죠. 쉽죠? 별로 어려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단수 몰고 이으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어려운 수는 없으니까 요 행마법을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자, 이러면 이제 이 모양에 대한 다른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요, 모든 변화를 다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모든 변화를 다 했는데 지금에서는 강의하는 부분에서요, 좀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두뇌에는요, 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자는 거죠. 필요 없는 그냥 뭐 거의 실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 그것까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 강의 내용 보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니까 좀 시간 낭비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냥 배기 호구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감이 풀리셨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이 배기 두 칸 높은 협공 이 변화는 이제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고요. 이 이상의 변화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서요. 오늘 한 가지 첨가 삼아서 가장 평범한 변화에서 좀 실전에 많이 나타나는 거 한 가지만 하고 요 모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3,3에 들어가는 변화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두었다라고 볼 때, 자, 이걸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이 정석이 끝나고 났을 때 가장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흙이 이렇게 넘자라고 올 때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요 변화를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석보다요 여기에 대한 변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한번 가볍게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흙이 넘쳐라고 올 때, 자, 나는 못 넘도록 하겠다. 젖히겠다. 중앙으로 젖히겠다. 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쪽일까요? 자, 이것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바둑 공부를 해보시면요. 판단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기 부분이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래쪽으로 젖히는 수가 좋을까요? 아니면 중앙 쪽에서 젖히는 수가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판단이 잘 안 되시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이렇습니다. 만약 하변에다가 이렇게 젖히게 되면 한 칸 뜁니다. 자, 한 칸 뛰게 되면 이제 다시 여기를 젖히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집이 폭파되었죠. 폭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폭파된 모양이어서 이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죠. 또 여기에서 네. 아, 네. 자, 도배는 잠시 지금 제가 아무리 강의가 바빠도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 모양에서 백이 아래쪽으로 젖히는 수는 흙이 한 칸 뛰는 수가 좋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은 어떻게 두느냐 하면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백이 두텁습니다. 두터운 모양이에요. 흙이 깼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고요. 흙은 이렇게 버텨올 것입니다. 이렇게 버텨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수선을 잘 알아두시면 요 모양도 아주 중요한 모양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끊고요. 자, 여기에서 단수 몰게 됩니다. 단수 몰 때 같이 따라가서 단수를 치고요. 자, 변화를 잘 한번 보시죠. 빠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그냥 넘어가면 이거 잡혔어. 이거는 안 좋습니다. 흙은 반드시 받고 먹을 수는 없어요. 내려가면 석점 먹고 중앙이 다 돌파당하니까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이때 넘어가게 됩니다. 먹여치고요. 놓을 때 백은 이렇게 밀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 뻗으면 안 돼요.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둬야 되느냐 하면요. 보통의 느낌이라면 뻗고 싶잖아요. 이렇게 뻗고 싶은데 이게 왜 좋지 않나 하면은 이거 밀고 나가고 놓을 때 이걸 끊게 돼요. 끊게 되면 이렇게 열 수가 없죠. 이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말이죠. 그 타이밍을 안 주려고 끊었잖아요. 이거 먼저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먼저 하기가 도저히 못하죠. 이거는 못합니다. 흙도 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를 미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쪽 타이밍이 어렵거든요. 하기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둡니다. 따내고 이렇게 밀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 기세상 한번 젖혀볼게요. 젖혔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요, 흙이 몇 집 더 벌었다 하지만 흙이 늘어난 집 별거 아닙니다. 예, 이 삼선상에서 늘어난 모양인데 별로 크게 늘어난 것도 없죠. 또 손질을 해야 되는 모양이고요. 자, 중요한 게 보니까 뭡니까? 중앙의 흙 석점이 굉장히 약해졌죠. 눈에 보이게도.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될 변화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올 때는 꽉 이어지라는 겁니다. 있고 백은 뻗고요. 흙은 이걸 젖히게 됩니다. 놓고 뻗게 되고 놓고. 그 다음 기분 같아서는 여기 띄어서 집을 벌고 싶지만 이렇게 띄었을 때는요. 백이 이 자리가 좋아요. 여기를 한 칸 딱 띄워 놓게 되면 흙 모양이 죽습니다. 중앙이 기분 나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흙도 여기를 띄어야 됩니다. 예, 띄는 게 더 흙에서도 모양의 급소인데요. 그러고 나서 백은 예, 이렇게 띄는 거. 뭐 이 정도 띄어도 뭐 크게 끊어지는 약점은 없겠죠.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흙이 뭔가 이렇게 찌르고 오는 것은 특별하게 흙이 제가 볼 때는 예, 덕이 없어요. 오히려 백이 좋아 보입니다. 흙돌이 중앙이 좀 무겁고요. 또 계속 여기를 둬야 되죠. 이쪽을 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좀 어렵네요. 두 칸인지 한 칸만 가야 되는지 요건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좌우지간 백이 좌변을 지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흙이 빨리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흙에게 뭐 뚜렷하게 좋을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정석 이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런 변화까지 알아두시면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해서 예, 다르게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아, 여기 뭐 뒤로 단수 치는 수요? 여기요. 이렇게 하는 수요. 지금 이렇게 하는 수는 왜 좋지 않느냐 하면요. 아마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와 다릅니다. 모양이. 너무 두텁죠? 예, 두터워요. 두터워서 좋지가 않고요. 예, 다르게 뭐 단수 칠 타이밍은 없는데요. 놓고 여길 두고 예, 빠지고 단수 칠 타이밍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잠시만요. F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서 여기 마찬가지 F15인데 예, 예. 요 모양은 아까 전에 했죠. 그죠? 예, 문제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모양을 하는 것은 별로 흙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제가 화점 두 칸 높은 협공의 중요한 변화하고요. 또 아까 제일 처음에 3년성에서 다시 변적으로 전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점 정석과 포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시리즈로 묶을 거냐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점 한 칸 낮은 협공의 변화 1편, 2편 그리고 나머지는 그 빈도수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시 화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화점의 또 다른 협공의 변화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할 텐데 아마 이쪽을 공부할 것입니다. 잠깐 예고편 하나 말씀을 드리죠. 뭘 하냐면은 요즘 좀 많이 나타나는 이거 있죠. 자, 이 모양. 요즘 뭐 이걸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거.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잘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요. 또 이 모양을 왜 이렇게를 또 잘 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요즘 기보를 보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실전에 자주 나타나는 변화들을 자세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의 내용을 실전에 자주 나타나는 그 빈도수를 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부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의 내용은요. 이 화점 정석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소목 정석 공부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부분요. 소목,
그 다음에 고목, 외목,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위치에 놓이는 자리들, 그거 좀 특수한 수인데요. 그런 부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4월 문제인데요. 4월은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4월 문제 파일을 제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각종 4월 책에서 가장 좋은 모양들, 가장 괜찮다고 싶은 제 나름대로 음선해 가지고 문제를 지금 현재 계획은요. 한 1000문제 정도 4월 문제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싶은데요. 예, 그 문제를 가장 좋은 문제, 깔끔한 문제들만 골라서 한 1000문제 정도 올릴 텐데 아마 각종 좋은 책에 있는 자료들만 뽑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작권에 걸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책들을 다 뺏기면 뭐 저작권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종 책에 있는 책도 보면요 문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반량론 같은 데 보면은 현행기경도 좀 틀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부 수정 보완해 가지고 한 1000문제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느낌에 이제 4월 공부는 좀 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지금 4월 문제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인쇄하시면 아마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답풀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책 공부도 되면서 정답도 공부하게 되니까 양쪽이 다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책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면요. 우리가 왜 4월을 공부하느냐 하면 정답을 보려고 4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각종 여러 가지 상대방이 받는 응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구들 이걸 공부하려고 4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4월 문제를 보면은 이 변화도는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정답이 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정답만 푸는 것이죠. 진정한 4월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4월 문제를 제가 파일을 올리면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릴 때 4월 문제 풀이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변화수들을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4월 문제 공부하신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제대로 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홈페이지 말씀드리네요. 제 바둑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타이잼 거기 게시판에 보면요. 장특경매나 자유 게시판에 보면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시고 링크를 타고 거기 가입하셔서 동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의 내용은 바로 동영상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